네, 안녕하세요. 민현기입니다. 이번에는 넘파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하는 실습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면을 약간 크게. 넘파이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얼라이어스를 NP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행렬 함수 몇 개 소개하면 원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원즈는 어떤 아이냐면 내가 크기를 지정하면 1로 채워줍니다. 삼행삼열로 채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삼행이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행삼열, 이렇게 1로 채워라라는 함수입니다. 요거랑 비슷한 제로즈가 있습니다. 오타가 맞네요. 제로즈도 동일하게 삼행이열로 0으로 채워달라라고들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주대각선상에 1로 채운 행렬을 혹시 알고 있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행렬이 이렇게 있는데 행렬이 여기가 1, 1, 1로 되어 있고 0, 0, 0, 0, 0, 0 네, 요렇게 채워져 있는 거. 요걸 우리가 흔히들 뭐라 부르냐면 네,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죠. 그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위 행렬 np.i라고 합니다. 아까 i 썼잖아요. 단위 행렬은 행과 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위 행렬은 그 크기가 정방 행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 하면 2행 2열짜리 단위 행렬, 3 하면 3행 3열짜리 단위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numpy 어레이를 선언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np.array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렬을 이렇게 구성해 주면 됩니다. 뭐 만약에 우리가 여러 행 여러 열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크게 대괄호를 한번 열고 그 안에 뭐 1, 2, 3 그 다음에 또 4, 5, 6 그 다음에 또 7, 8, 9, 9 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걸 이제 만들어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들 때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를 이제 들여쓰기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는 것도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잡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이 대괄호마저도 이렇게 딱 맞추려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튼 눈에 보면 정확하게 어떤 행렬인지 입력할 때부터 알 수 있죠. 여기에 데이터 1이라고 이름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1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로 저장하면서 잡을 수 있죠. 내가 만든 이 행렬이 어떤 쉐입을 가지고 있느냐 내 눈에는 알 수 있잖아요. 3행 3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면 이렇게 쉐입을 조사해 보면 됩니다. 화면을 약간 위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그럼 어떠냐 D타입을 조사해 보면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 1이죠. 네, 이렇게 내가 만들 때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테저 64로 잡힌 겁니다. 만약에 점 하나 넣어볼까요? 이게 이제 1.0과 같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잡아버리면 플러스로 다 잡힙니다. 뭐 아무튼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인테저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바꾸는 명령이 as 타입입니다. as 타입을 이용해서 numpy가 제공하는 플러스로 좀 데이터 타입을 바꿔라. 그래서 데이터 1의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을 조사해 보면 잠깐만요. 저장을 안 했습니다. 데이터 1 요렇게 마음이 급했어요. 자, 요렇게 바꿔지죠. 실제로 데이터 1을 관찰해 보면 요렇게 됩니다. 순간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1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곱하기 데이터 1 이렇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1, 2, 3, 4, 5, 6, 7, 8, 9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곱하기 데이터 1 곱하기 데이터 1을 했으면 요렇게. 이건 어떤 걸까요? 어떤 원리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요건 뭐냐면 지금 데이터 1이 1, 2, 3, 4, 5, 6, 7, 8, 9잖아요. 또 데이터 1을 내가 곱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곱하기를 하라고 시켰는데 1, 2, 3이 있겠죠. 뭐 4, 5, 6, 7, 8, 9. 어떤 거냐면 같은 위치끼리 곱한 겁니다. 1 곱해서 여기. 2 요거 곱해서 여기. 3 곱해서 여기. 이렇게. 요걸 뭐라 부르냐면 엘리먼트 와이즈라고 해요. 이렇게 연산하는 걸.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넘파이 어레이의 곱은 같은 위치끼리의 곱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한 가지 실험을 하면, 자, 데이터 1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요. 데이터 1 말고 데이터 2 하나 만들게요. 가지고 와서 데이터 2를 만들 건데 한 줄 치울게요.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 2를 보면 제 2행 3열짜리죠. 그러니까 데이터 1의 쉐입은 이렇게 생겼고 데이터 2의 쉐입은 이렇게 생긴 거죠. 3행 3열, 2행 3열. 자, 그러면 데이터 1과 데이터 2는 곱해지느냐? 안 곱해지죠. 왜? 사이즈가 안 맞죠.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고 했잖아요. 엘리먼트 와이즈. 그러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죠. 크기가. 자, 그 다음에 데이터 1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더하기 3. 이번에는 크기가 다른데요. 네, 요런 연산은 다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모든 원소에다가 3을 더해줍니다. 나누어도 주고요. 혹은 요런 것도 됩니다. 1 나누기 데이터 1. 역수를 취하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데이터 1에 승수를 취하고 싶다. 그럼 요 이제 제곱이죠. 곱하기가. 그럼 이렇게 제곱이 됩니다. 뭐 또 하나 간단하게 연결해 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터 2를 numpy.arrange 오렌지 아닙니다. arrange 제 인생의 발목이 영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 2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numpy array를 만들었고요. 만약에 만든 이 데이터 2에서 내가 0번째 값이 얼마냐 이런 게 궁금하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인덱스죠. 인덱스라는 것은 여기가 0이고요. 그죠? 이제 요 데이터에 대해서예요. 인덱스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고 3이죠. 인덱스 넘버는 0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2번 인덱스를 조회해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이 자리가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저게 이제 좀 한국어로 말하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0번째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0번 인덱스의 데이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급하게 말을 하는 거죠. 0번째 뭐 가끔은 머릿속에서 0번째는 없잖아. 그럼 첫 번째 그게 인덱스 0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급하게 진행을 하긴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인덱스 넘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싱이라고 하죠. 슬라이싱은 어떤 거냐면 데이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데이터 2에 이렇게 생긴 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세 개만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인덱스 넘버가 0, 1, 2, 3, 4란 말이죠. 그래서 1부터 자 여기가 0이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까지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되니까 요렇게 딱 해버리면 요 두 개만 딱 날라 들어와요. 왜 그러냐? 넘파이에서 그 파이썬에서는 1:3의 의미가 1, 2예요. 그냥 내가 3을 포함시키고 싶으면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 2, 3이 나타나게 됩니다. 와우. 그다음 만약 내가 여기는 값을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2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 자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에 교체했죠. 네, 이것도 좋은 스킬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데이터 데이터 1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 데이터 1에 특정한 행을 한번 보죠. 이 행. 이렇게 7, 8, 9가 나오죠. 네. 이번에는 뭐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도 이제 요렇게 하면 0, 1번만 해당돼요. 2 빼고. 그래서 0번 행, 1번 행만 조회가 된 겁니다. 이런 것도 됩니다. 0번 행, 1번 행 그리고 컬럼은 1 이후 요렇게도 됩니다. 요건 뭐냐? 자, 요 두 개가 선택된 거죠. 1번, 2번 행, 콤마 1 콜론 하면은 요렇게. 네. 1번 컬럼, 2번 컬럼이 다 선택된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게 여기 그래서 요렇게 나온 겁니다. 이번에는 타이핑을 좀 할까요? 자, names라는 변수에 mp array로 밥 줘, 네, 밥 줘, will, 밥 줘, will, 네, 밥 줘, will, 밥 줘, will, 밥 줘, will, 밥 줘, will, 밥, will, 네, 밥 줘, will, 밥, will, will. 네,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무슨 의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name이다. 네. 그래놓고 데이터 names를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데이터 names는 mp.random에 랜덤 변수를 호출해가지고 5,4라고 잡아볼게요. 이제 뭐 네임즈에는 밥조윌, 밥윌 그리고 데이터 네임즈에는 이렇게 랜덤하게 잡힌 거죠. 자, 이제 다시 네임즈에는 이딴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네임즈가 밥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네임즈 이꼴 요거 이제 조건문이죠. 양쪽이 같은지를 물어본 거고 네임즈가 밥이니? 자, 이런 거죠. 1이 1이니? true. 1이 0이니? false. 네. 그러면 여기는 여러 개가 있는데 네임즈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여기를 names라고 하고 네, 여기를 이렇게 해서 네. 어떤 결과죠 이게? 자, names 이꼴 밥이니? 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밥이 맞으면 true, 밥이 맞으면 true, 나머지는 false가 나온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numpy array의 조건문을 한번 써본 겁니다. 그러면 true, false, false, true, false잖아요. 요걸 가지고 데이터 네임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네임즈를 가지고 오고 내가 아까 밥이니? 네. true, fals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또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요건 또 어떤 의미냐? 자, 네임즈 밥이니 했잖아요. 이게 밥은 0번, 1번, 2번, 3번 0번과 3번 인덱스가 true란 말이죠. 0번과 3번 인덱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0번 네, 요 아이 그리고 3번 0번, 1번, 2번, 3번 요 아이죠. 요 아이. 뭐 줄을 끝까지 끊는 건 큰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요 두 줄이 여기에 선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true and false가 어차피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선택하게 한 거죠. 이렇게 조건문을 이용한 슬라이싱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내가 지금 행을 선택했잖아요. 행 다음에 열만 이렇게 범위를 넣을 수 있습니다. 1번 열, 2번 열, 3번, 4번 열. 그러면 마이너스 6, 7 뭐 이렇겠죠? 네, 이렇게 예쁘장하게 나옵니다. 좋죠. 네. 요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슬라이싱 조건문 꽤 잘 쓸 수 있다. 하나 더 할까요? 네. 여기. 요거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밥이니? 네, 밥이니인데
밥이니 말고 요거를 가로로 살짝 엮어준 다음에 밥 아니니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네임즈 밥이니 네임즈 밥이니 예, 요거에 엮고 아니니 하면 바뀌죠. 네, 네임즈 밥이니 트루 펄스 펄스 트루 펄스 밥 아니니 펄스 트루 트루 펄스 트루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예, 다시 가지고 와서 데이터 네임즈에서 밥 아니니 하면 요렇게 이제 밥 아닌 것만 인덱스가 나온다. 네, 하나 더 할게요. 자, 네임즈가 요딴 식으로 생겼단 말이죠. 예, 여기에 마스크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네임즈는 밥이니 네. 어감이 좀 네. 아무튼 요게 오예요. 요거 어디 있는 기호냐면 그 키보드에 엔터키 위에 있잖아요. 키보드 네. 키보드에 키보드 좀 잘 나온 거 없나? 여기 있네요. 예, 키보드에 예, 쓱 요 자리 요 엔터키 위에 여 자리 네 여기가 여러분들은 한글 자판이면 이제 원기호가 들어가 있죠. 예, 요 자리에 예, 그 시프트 누르고 위에 거 하면 길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길게 어떤 키보드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뭐냐? 5억 기호예요. 5억 기호. 그러니까 네임즈에서 밥이니 하고 그 다음에 네임즈에서 윌이니를 같이 보라는 거죠. 5억 밥이거나 윌이거나 그러면 마스크를 씌워보면 이렇게 됩니다. 밥 트루 조 밥이나 윌 아니니까 펄스 윌이니까 트루 그렇죠? 밥 트루 윌 트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문을 씌울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데이터 네임즈에서 이 마스크 된 것만 가지고 와라 하면 펄스 1번 인덱스의 행을 제외한 나머지들만 주르륵 뽑아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또 조건문 재미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조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 영상이 어떻게 나갈지는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방금 영상을 한번 끊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어주실 수도 있고 그냥 막 붙여 넣어 갈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데이터 네임즈에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하냐? 여기 이제 랜덤 변수들 데이터 네임즈 다시 보고요. 이제 랜덤 변수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중에서 0보다 작은 것들만 선택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딴 식으로. 자, 0보다 작은 것이냐 물었더니 false. 그죠? 0보다 작은 것이냐 false. 여기 0보다 큰 것이냐 tr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걸 이용해서 가로로 싸고 그다음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만들어 줍니다. 0보다 작은 것들만 찾는 거죠. 0보다 작은 것들만 여기 요거 그다음에 어디 있니? 요거. 예. 근데 이제 형태가 좀 안 좋죠. 예. 그래서 요렇게 바로 쓰기보다는 0보다 작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씁니다. 이렇게. 0보다 작은 건 미안한데 0으로 좀 바꿔라. 어떻게 바꾸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자, 이제 또 테스트용 데이터 하나 만들어 봅시다. 데이터 맷이라는 이름을 하나 붙이고 MPO 레인지 15. 네. 그러면 0부터 14까지 만들어 주겠죠? 데이터 맷 0부터 14까지 만들고 이제 쉐입을 볼까요? 데이터 물론 뭐 내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한 줄짜리죠. 그죠? 쉐입은 네, 15땡 15 콤마. 요건 어떤 의미냐? 행렬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num파의 어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요 쉐입을 좀 수정해 보는 쉐입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형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리쉐입 명령을 쓰면 됩니다. 리쉐입하고 15,1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바뀝니다. 15,1로 바꾸면 그러니까 그냥 15콤마는 요거고요.
15,1은 이거예요. 그러면 1,15는 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대괄호의 형태를 보시면 1,15입니다. 그러니까 1행이 하나 강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행이 만들어지고 15개 열이 들어간 거죠. 여기는 그냥 배열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3,5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데이터 맷이라고 이름을 잡아주고 또 우리 눈으로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잡았어요. 뭐 아까도 봤지만 데이터 맷의 쉐입은 이딴 식으로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리쉐입을 걸었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다시 데이터 맷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트랜스포즈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1행을 1열로 만드는 거예요. 2행을 2열로 만들고 3행을 3열로, 즉 트랜스포즈 옵션은 행과 열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이제 또 데이터 맷 이딴 식으로 생겼다고 했죠. 자 여기에 mp.dat이 있습니다. mp.dat에 데이터 맷, 데이터 언더바 맷 하면 에러가 납니다. 이건 뭔가요? 자, 데이터 맷.shape 다시 볼게요. 3,5죠. 요거 가능해요. 뭐냐면 데이터 언더바 맷 곱하기 데이터 언더바 맷 하면 뭐죠? 방금 얘기했죠. 네, 같은 위치끼리 요소를 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 곱하기 0,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결국은 다 제곱이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mp.data 맷은 뭐냐면 행렬의 곱입니다. 자, 우리가 행렬 곱 고등학교 때 행렬의 곱을 보면 이렇게 0이 아니라 그냥 숫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2행 3열짜리 행렬과 곱해질 수 있는 행렬은 뭐죠? 2행 3열짜리랑 곱해지려면 3행 2열짜리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짜리 크기를 가진 행렬이라면 3 곱하기 2짜리 크기를 가진 행렬과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꼭 1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m 곱하기 n짜리 행렬을 곱해야 한다면 나는 n 곱하기로 시작하는 행렬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곱하는 거에 왼쪽에 있는 열의 숫자와 곱하는 거에 오른쪽에 있는 행의 숫자는 같아야만 합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행렬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mp-dat은 행렬 곱을 하는 넘파이 명령인데 쉐입이 3,5인 거랑 또 3,5인 걸 곱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포즈를 시키면 5,3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곱할 수는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mp-dat은 행렬 곱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자, 변수가 몇 개죠? x, y 두 개 독립 변수에 정수 변수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려면 x축 하나, y축 하나, g축 하나. 3차원이군요. 3차원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고 y축이고 이제 g축이면 x의 변화와 y의 변화에 따른 g의 변화가 그래프로 그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전체의 루트입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예쁜 아이 매플랏 라이브러리.pyplot 쓸 plt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리는 여러 방법 중에서 실제로 내가 점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인지로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01 간격으로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포인트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99, 마이너스 4.98, 마이너스 4.97, 마이너스 4.96 이렇게 0.01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쉐입도 확인해 보면 1000개, 1000개가 있는 거죠. 포인트는 1000개짜리입니다. 자, 이제 이 1000개짜리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x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포인트 변수가 1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x축을 1000개로 포문으로 막 그려. 그러면 y는, 자 y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x가 0일 때 뭐 마이너스 5부터 하지만 0이라고 할게요. 0일 때 y가 0, x가 0일 때 y가 1, 0.01, x가 0일 때 y가 0.02, x가 0일 때 y가 0.03 이렇게 한 줄 다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0에서 0.01 증가한 x가 0.01일 때 y 0, x가 0.01일 때 y 0.01, x가 0.01일 때 y 0.02 이렇게 또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 좀 귀찮죠. 포문을 2번 써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 쓰는 게 뭐냐, 메쉬 그리드입니다. 변수를 좀 새롭게 잡고, 그 다음에 numPy가 제공하는 메쉬 그리드로 포인트 이렇게 이제 입력을 가해주면 xs랑 ys를 보면 이렇게 잡아줘요. 이게 뭐냐, x는 0.5부터 그냥 5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01 간격으로 이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1000개를. 그리고 y는 0.5부터 5까지, 0.5부터 5까지, 0.5부터 5까지 이 방향으로 1000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어떻게 연산하고 각각 제곱해서도 하고, 얘랑 얘를 각각 제곱해서도 하고, 얘랑 얘를 각각 제곱해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평면에 대해서, xy 평면에 대해서 모든 점들을 다 한 번에 연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면을 약간 상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 게 이 메쉬 그리드라는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쉐입을 좀 조사해 볼까요? xs라고 아까 받았잖아요. 그리고 ys라고 받았고, 요걸 보면 1000,1000, 1000,1000 이렇게 나온 거죠. 이래 놓고 xs를 제곱해라. 그러면 이제 각각을 다 제곱하는 요소별로, 그리고 ys도 제곱해라. 그리고 더해라. 하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죠. 이렇게. 요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 루트는 np.sqrt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걸 우리는 g라는 변수에 죄송합니다. g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두면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방금 의도한 대로 다 됐어요. 그래야죠. 그죠? blt.imshow g 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제 평면상에서 그려본 거예요. 가운데에서 위로 증가도. 이 근데 색깔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그죠? 네, 이럴 때는 여기다가 blt.colorbar라고 해주면 됩니다. 아, 노란색이 7. 그러니까 결국 상상을 해보면 가운데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는, 가운데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는 밑으로 볼록한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폼나게 그래프를 시각해보죠. plt, imshow, imageshow, g, 그 다음에 cmap은 약간 그레이로 살짝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colorbar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plt.title 하고 요거 고급 기술인데, 달러 기호를 가로처럼 열고 닫으신 다음에 역슬래시로 루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잡으면 레이텍스 문법이라고 하는데 수식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괜찮죠? 0이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갈수록 볼록한 형태라는 게 예쁘게 시각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적인 몇 가지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엔 통계 얘기입니다. 이어서 계속 할게요. 테스트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 내가 np.min, min이면 평균입니다. np.min, 테스트 np.min 하면 이렇게 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한 방에 보여줍니다. 같은 의미로 테스트가 numpy array라면 여기에 min이라고 이렇게 호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test.sum도 있습니다. 예, 합계를 보여달라는 뜻이죠. 만약 내가 테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 내가 test.min 해가지고 엑시스를 제로라고 하면 이렇게 요 방향으로의 평균 값들을 맞나? 제시해 줍니다. 순간 엑시스 제로가 헷갈렸어요. 검증하면 되죠. 제로가 요거죠. 그러니까 제로 번째, 요 열이죠. 제로 번째, 그러니까 제로 인덱스의 행 요거죠. 그죠? 요거에 민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8점, 아니군요. 엑시스 1 하면은, 여기 맞아 떨어지네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자, 다시 테스트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테스트 변수 이렇게 생겼고요. 테스트 변수에서 평균 값을 취할 때 x equal 제 1이라고 하면 요 방향으로의, 그러니까 행 방향으로의 평균을 잡아주고요. 민해서 x equal 0 하면 열 방향으로의 평균을 잡아줍니다. 오케이. 그다음 만약 내가 표준 편차가 궁금하다면 test.std 표준 편차 잡아줄 수 있고요.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궁금하면 이렇게 분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미니멈 값을 확인하거나 맥시멈 값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네임즈, 밥조윌, 밥윌 기억나시죠? 밥조윌, 밥윌. 여기에서 중복되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밥 2번 나오고 윌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내가 한 번 이상 나온 것만 한 번만 보여줘 라고 하고 싶다면 네임즈 가로를 numpy np.unique를 해보시면 됩니다. 유니크를 하면 한 번 나온 것만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나온 건 한 번만 보여주죠. 그럼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도 유니크에서 몇 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간결하게 데이터의 종류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또 이제 요런 것도 됩니다. A를 np.array array 1, 2, 3, 6 그리고 B는 np.array 1, 6, 8, 9 요렇게 잡아볼게요. 자, 요건 뭐냐면 집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집합이 있고요. 여기에 1, 2, 3, 6 요게 이제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은 1, 2, 3, 6이 아니군요.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 1하고 6, 1, 6이 여기 겹치니까. 그죠? 그래서 1, 6, 6이에요. 1, 6, 8, 9. 요게 이제 B 집합. 요렇게 됩니다. 이제 이래 놓고 np.in1d 요렇게 해서 A, B 하면은 포함 관계를 알려줍니다.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B에 포함되어 있냐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B에 포함된 건 1, 6 이죠, 그죠? 1, 6 그래서 true, 여기에 true 이렇게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나는 true and false로 보는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A 해버리면 1, 6이 B에 포함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올리고요 화면을. 그 다음에 np.union이 뭐냐? union은 그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A와 B 합집합 다 표현해 주죠. 그럼 교집합도 있겠죠? 네, 교집합은 intersect입니다. 이렇게 하면 교집합도 찾아줍니다. 차집합도 있습니다. np.set diff f 하나, 두 개, 1d a,
B 이렇게 하면 A에서 B를 뺀 거예요. A에서 B를 뺀 차집합을 찾아줍니다. 그럼 뭐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니까 B에서 A를 뺀 건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찾아줍니다. 다음에 이제 XOR도 있습니다. XOR는 뭐냐면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A 이렇게 요 영역과 요 영역 교집합 뺀 나머지 요걸 이제 XOR라고 하죠. 요거는 np.set XOR 1d A, B 요렇게 하면 찾아줍니다. 괜찮죠? 네. 이번에는 간단한 문자 연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푸트 심파이라는 심파이 내가 깔았나? 안 깔았네요. 네. 간단하게 심파이를 까는 방법은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면 느낌표 PIP 하면 됩니다. 하고 심파이 이렇게 설치를 해볼게요. 잘 되네요. 안 끝났나? 아직? 네, 네 됐습니다. successfully 어쩌고저쩌고 좋아요. 자, 그러면 인푸트 심파이 되네요. 심파이는 보통 심이라고 얼라이언스를 많이들 잡으십니다. 심파이 잡고 A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심에서 선언을 하면 됩니다. 심에서 이런 식으로 분수 표현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잡아주면 어때요? 0.5라고 하지 않고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많이 사실 실용적으로 많이 쓰진 않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미 A가 심볼릭 연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A를 이용해서 A가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A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약분돼서 1이 되고요. A에다가 곱하기 나누기 2를 하면 2분의 1에다가 나누기 2 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예쁘장하게 또 잘 나옵니다. 만약 내가 무한대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심.55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혹시 아시나요? 무한대에서 1을 더하면 얼마 하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1000을 더하면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서 1000을 곱하면 무한대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난 거 해볼게요. 맨날 재밌다 그러죠, 그죠? 자, X를 심볼릭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심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심볼 스펠링 맞나? 심볼 아니군요. 네, 그리고 심볼 X다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Y도 심볼 Y다라고 선언을 해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심볼릭 연산에서 익스펜드를 해라. 뭘 익스펜드를 해라? X 더하기 요거 좀 이따가 다시 요거 말고 먼저 해야 될 게 있네요. 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빼고 이렇게 해서 둘의 제곱 더한 거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삼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심볼릭 연산의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엮은 다음에 심볼릭에서 제공하는 expand를 하라. 요건 전개하라는 뜻입니다. x 더하기 y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대단하죠. 또 요러고 됩니다. 이번에 할 거는 x 더하기 y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y의 제곱. 요거 아시죠? 요거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요. 인수분해 돼서 x 빼기 y, x 더하기 y 되잖아요. 그럼 약분되니까 x 빼기 y가 결론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볼게요. x, y는 이미 심볼릭으로 잘 선언했으니까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요게 이렇게 생겼고 가로를 하고 나누기 x 가로해서 x 더하기 y 하면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심볼릭 연산에서 제공하는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봐라. 어때요? 약분 짱 시켜줬죠.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극한 문제 기억나시나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x 더하기 1분의 2x 더하기 10. 그죠?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요 두 개 차원이 같으면 여기 앞에 1이 있으니까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같을 때는 여기. 그래서 답은 2다 라고 우리가 극한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네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x 더하기 10 나누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x를 뭘로 무한대로 가라. 그러면 2. 네.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전 사인 이렇게 써요. 2x. 네, 사인 2x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심 사인 2 곱하기 x. 그죠? 이렇게 하면 사인 2x입니다. 사인 2x. 요거를 심 diff 미분해라.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죠. 네. 그리고 앞에 있던 2 밖으로 빠져나서 안 나시나요? 사인 2x는 통으로 미분을 하면 그죠? 여기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밖으로 빼내고 그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해서 2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온 겁니다. 괜찮죠? 네. 적분도 됩니다. 네. 적분됩니다. 심 인테그레이트 3 곱하기 x의 제곱을 x에 대해서 3x 제곱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x 3승이죠. 왜 그럴까요? 네. 3x의 제곱을 적분을 해라. 다른 거 다 그냥 뺄게요. 여러 가지 군더더기 조건들은 요거 밖으로 분모로 튀어나와야 되죠. 3분의 1. 근데 3분의 1분의 3이니까 약분되고 없어지고 x만 3승 되죠. 적분상수 생략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간단하게 넘파이를 이용한 이런 것도 된다 정도 죄송해요. 이런 것도 된다 정도 알려드렸어요. 이런 것도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서 필요하실 때 이것저것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